네, 소셜랩, 네, 이름이 뭐죠? 접경지대. 접경지대와 점호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네, 저희 조영근 사회학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를 막 거창하게 받았지만 아무튼 뭐 사회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에 있다가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표 내고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사회학자 해놓고 파주 문발동 주민 하고 적었는데 제가 여기 섭외를 받을 때 처음에는 1년간 영화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떤 영화를 하면 좋겠는가 막 이런 뭐 고르시겠습니까 막 하길래 제가 거기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재밌는 거 제가 막 빌리 엘리엇 막 이런 거 막 찍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영화 말고 위대한 계약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 영화 막 개봉한 거 막 알았거든요. 우리 동네 영화 이야기를 하는 데서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시길래 제가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해도 좋다, 해도 좋은데 내가 출판도시의 깊숙한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옆 동네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아까 보시다가 뭐 눈썰미 좋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판단지 있는 동네 동이 문발동입니다. 문발동 이름이 문화가 발전하는 동네 아니냐. 기가 막힌 이름이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중간에 어느 어르신이 하시거든요. 제가 바로 그 문발동입니다. 행정동도 아니고 법정동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옆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도시, 건축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런 좋은 이야기는 우리 앞에 나오신 여기 여러 깊숙한 내부 관계자들께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다 틀어놓으셨기 때문에 심지어 서로 소송한 이야기까지 하셨잖아요.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좀 들은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이거를 맡았기 때문에 몇 사람한테 좀 물어봤어요. 출판도시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 겸 해가지고 또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거를 좀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달에 5월달에 썼던 칼럼을 들고 왔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이랬냐면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나의 이중 언어 생활 고백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고향이 부산이고 영도입니다. 영도서 나서 자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면서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서 한 40몇 년이란다. 20몇 년 살다가 파주 가서 산 지가 이제 8년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서울 가갖고 말씨를 바꿨어요. 서울말로. 못됐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제가 서울말 가자마자 며칠 만에 바꿨습니다. 바꿨더만 여기 잘 안 보이실 때 우리 동문회에서 꽃 소문이 나갖고 야 현거이 서울말 쓴다 카대 다베리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막 동문들이 미친놈 아이가 막 쌓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중 언어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기본으로는 서울말 씁니다. 서울말 쓰고 그 다음에 옆에 경상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한 명이라도 경상도 말을 쓰면 그 사람하고는 경상도 말을 씁니다. 그거를 한 30몇 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좀 이상하다 하다가 이제는 다 압니다. 그렇게 하는 줄 아니까. 제가 왜 그렇게 살아왔나. 그게 내 나라는 인간, 조영근이라는 인간의 본질에 도대체 어떤 모순을 보여주는 것인가를 고백한 글입니다. 우리 일러스트 화가가 너무 잘 그려졌어요. 입술이 쪼개진 걸 갖다가 여는 서울의 화려한, 여는 어딘가 좀 음습한 우리 영도 비슷한 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이거 처음에 넣었냐면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파주 문발동 주민으로 오늘 제가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울말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진짜 이상하다. 요 다음
이야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막 이런 걸 이게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예, 저희는 지금 여기 부산에 있습니다. 예. 여기가 서울이죠. 제가 사는 파주는 여기입니다. 여기 영화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접경 지역이죠. 예, 저기 북한하고 붙어 있습니다. 예, 북한하고 개풍군하고 붙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개성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탁탁탁 하면서 이제 그 이동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다 망했어요. 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개성입니다. 네, 개성이시고 개성에서 나고 자라신 다음에 40살까지 서울 사시다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부산 내려온 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다음 해에 낳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칼럼에는 뭐 되게 멋지게 구질구질하게 많이 썼는데 하나는 아버지 영향 받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칼럼에 쓰기로는 좀 민망한 얘기인데 이제 뭐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독재자의 말투가 싫어서 바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서울말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바꾼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지금까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아까 영화 보신 것들 중에 제가 보면 이제 하면서 웃는 게 있는데 약간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고 서울이죠, 그죠? 파주는 서울하고 붙은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 고향이죠, 고향. 고향이 있고 그 위에 파주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도시라고 해도 격이 같은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저는 못 봤는데 뭐 무슨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인가 하는 뭐 드라마가 엄청 히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경기도 남쪽에 어디쯤에 되는 이 정도쯤 되는 어디 동네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건데 그 비슷한 겁니다. 북쪽으로. 심지어 남쪽이 아니고 북쪽입니다. 이 서울 중심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강의 북쪽이냐 남쪽이냐는 계급이 다르죠. 달라요. 아까 보면 초기에 출판단지 땅 터를 구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데 정부에 가서 막 조르면서 분당을 주세요 하고 막 달라고 때를 쓰라고. 그러면 에이 일산 가라 안 팔리는데 하는 그 일산이 여기예요. 일산이 여기입니다. 그 일산을 땅을 너무 비싸게 부르는 바람에 이분들이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당도 못 되고 일산도 못 되고 여기.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죠?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거 제가 파주 그리고 출판단지까지 역사를 아주 짧게 2000년 역사를 짧게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탁탁탁 가는 건데 파주가 요렇게 있거든요. 요렇게 여기 옆에 한강입니다. 한강이고 요것은 임진강입니다. 임진강.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서 만나서 요렇게 나갑니다. 요렇게 나가면 여기가 서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은 김포입니다. 자, 여기가 고향입니다. 고향시. 요렇게가 파주인데요. 뭐 이왕 낙양 원래 옛날 진짜 파주는 여기는 다 파주 아니에요. 여기 적성군이고요. 북쪽에 이쪽은 장단군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쪽은 다 원래 파주 아닌데 이게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이쪽이 남쪽으로 들어오니까 파주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렇게들은 다 민통선입니다. 다 민통선이고요. 민통선이고 그 유명한 백마고지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요 동네 아니지 부족한 잠깐 있습니다. 잠깐하겠습니다. 잠시 잠깐겠고요. 뭐 제3 땅굴 이런 데가 여기 있습니다. 백마고지는 여기 위에 있어요. 제가 근무를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여기가 임진강하고 한강이 합치는 데고 고래에서 여기 원래 옛날 지명이 교하입니다. 교하. 큰 물, 하가 교차하는 곳이다 해서 교하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사실은 파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역이 합쳐진 곳입니다. 자, 원래 중심지는 파주 여기입니다. 파평윤시 할 때 파평은 여기입니다. 예, 파주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파주의 원래 중심이에요. 파주. 자, 그리고 요 동네가 교화입니다. 요렇게가 교화예요. 원래 교화. 교화군, 교화현 혹은 또 교화군 왔다 갔다 하면서 요게 따로 있었어요. 서로 다른 데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1914년에 두 개를 합칩니다. 예, 두 개 당시 면제 및 지방제도 전체 개혁을 하면서 합쳐요. 그래서 파주군으로 교화군이 합쳐지면서 전체가 하나의 군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래 여기가 파주읍이고 여기가 원래 교화읍인데 중심지인데 중심지가 이리로 가버립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문산입니다. 문산. 문산 들어보셨죠? 문산. 예, 지금은 그 당시는 임진면이었습니다. 임진면. 이름 나중에 바꾼 겁니다. 문산으로. 요게 일제시대 때는 그래서 여기가 중심지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유명한 이야기죠. 경의선이 철길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경의선이.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파주의 양반들이 절대로 여기로는 철도 못 지나간다 하는 바람에 멀리 이리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보기에 여기에 이게 있으면은 안 되죠. 행정중심지가. 그래서 옮겨버린 겁니다. 자, 그랬는데 해방되고 전쟁이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원래는 38선이 여기였거든요. 아시겠지만 38선 시절에는 개성이 남쪽이었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 개성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이국 사람들을 굉장히 화내세요. 우리 원래 이남 사람이라고 되게 화를 내주는데 물론 나중에 함경도에도 잠시 사셨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당시에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민통선이었대요. 민통선. 지금은 민통선이 여기인데 여기까지가 민통선. 여기 문산이 다 민통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군청이 내려온 거예요. 다시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교화의 중심지로.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파주 지역의 제일 명문 고등학교가 이름이 문산제일고입니다. 문산제일고. 나름 그 지역에서는 뭐 방귀 낀다 하는 사람들 다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도 당연히 내려왔어요. 여기 민통선이 돼버렸으니까 내려왔는데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 동네에. 아직 이름이 문산제일고입니다. 선배들이 못 바꾸게 했대요. 어디 문산 이름을 떼려고 그러냐고.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출판도시가 2000년대 초부터 공사 시작해서 아마 2007년에 1단계 완공했을 거예요. 출판도시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향하고 경계선이고 출판도시 여기고요. 자, 그래서 출판도시가 여기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03년에 교화 택지개발지구가 여기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운정 신도시가 여기 발표되면서 교화 택지지구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도시가 된 셈이죠. 자, 이 이야기가 나중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 좀 뭐랄까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넘어가 볼게요. 저기서 조금 더 한번. 네. 자, 여기가 고향입니다. 고향이 이렇게 여기서 일산 신도시가 이렇게 일산 신도시. 자, 여기가 운정 신도시. 자, 이기 신도시 중에 이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신도시 중에 하나고요. 자, 교화지구. 여기 이제 1지구, 2지구, 3지구 그리고 교화지구인데 원래는 신도시 지정이 되기 전에 택지 개발지구로 먼저 지정이 됐었어요. 근데 바로 직후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합쳐졌습니다. 사실은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시면서 옆에 교화 신도시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공릉천을 타고 나오다가 여기 유수지로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교화 신도시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정부에서는 이 신도시는 법적인 신도시는 국토부 관할입니다. 국토부 관할이에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름을 운정신도시라고 정했어요.
근데 동네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정이라는 이름은 족보가 없는 이름입니다. 근본이 없는 이름이에요. 거기 지명에 운정이라는 데가 없어요. 여기 역 하나가 조그만 간이역이 원래 있던 게 경의선 간이역 이름이 운정역이에요. 그거에서 나온 건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웬 운정신도시야. 여기는 교화야. 교화.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여기 있는 파주시에서는 교화신도시라고 불렀어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게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죠. 이 사람들은 교화신도시라고 부르고 있었고 여기 다 교화신도시 버스도 다 교화신도시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더 뒤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운정신도시라고 알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봤더니 안에 다 교화신도시라고 막 표지판도 붙어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운정신도시라고 알고 왔는데 웬 듣보잡 교화냐. 그랬더니 교화 살던 사람들은 뭐냐면 웬 듣보잡 운정이 어디서 감히 교화라는 이름을 갖다가 듣보잡이라고 그래 막 화가 난 거예요. 나중에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운정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운정신도시로 낙착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입에 교화신도시라는 이름이 입에 붙은 분들이 있어요. 아까 그분도 그랬던 거죠. 자, 출판도시는 여기입니다. 여기. 길게 붙은 이게 출판도시입니다. 출판도시. 예. 그래서 요 사이에 여기가 심학산입니다. 조금 다시 또 자세히 볼 텐데 심학산. 아까 뒤에 보면 동그랗게 예쁜 산 이렇게 있었죠? 예, 그 산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주로 오늘 여기가 어떤 데인지 자, 이게 그 뭐죠? 다음에서 제가 지도 다운 받았는데 사실은 원래는 뭐죠 이거 그거 있잖아요. 사진으로 찍은 공중에서 찍은 사진 지도로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안 나와요. 예, 이 접경 지역이라고 군사 지역이어서 안 나옵니다. 여기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 사진 했습니다. 자, 원래 탁탁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자, 여기가 출판도시입니다. 출판도시 길죠, 그죠? 예, 출판도시죠. 출판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출판도시고 여기가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자, 1단계 사업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역이 1단계입니다. 아래쪽에 메가박스 출판도시 이쪽이 여기 보면 쭉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죠, 그죠? 이게 아까 말한 색강, 갈대 색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수지. 예. 그 다음에 여기가 2단계 사업하는 2단계. 지금 영화사들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화사들 그 다음에 무슨 스턴트 신기한 거 많더라고요. 희한한 데들 많은데 아무튼 자, 여기 동그라미를 제가 빨갛게 그려놨어요.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현재는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는 운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더 쳤죠. 동그라미 하나 더 쳤습니다. 제가 아까 파주 문발동 주민이라고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저는 문발동이 아니고 목동동 주민이에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주민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선 하나는 제가 노는 동네가 여기입니다. 제가 노는 동네 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양하게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함께 협동조합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이 동네에 있고요. 여기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단독주택과 한 4층짜리 정도쯤에 요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어차피 다 저기 그 택지개발지구랑 다 통일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또 공동체가 돼요. 골목도 좀 있고. 그래서 우선 제가 문발동 주민이라고도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제가 여기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예 이리로 가자. 아파트 떠나자. 그래가지고, 땅 사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더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건축자재 값이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이미 폭등을 막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지으려고 할 때. 우리 건축업자가
건축업자가 바로 저희 집 앞집 사는 제 친한 동네 후배인데 시공 맡은 건축업자가 이 친구가 그때 시점에 한 30% 올랐다. 그 전보다. 어떡할 거냐? 나 못 짓겠다. 그랬더니 형님 조그맣게 지읍시다. 그래서 22평짜리로 22평짜리로 아주 작게 짓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으로 묘하게 쫙 트였어요. 전망이 완전히 트였습니다. 그래서 출판 도시가 보이고 여기 심악산, 예쁜 심악산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에 땅이 거기 한 개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우연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저기 보일러 단다고 조금 전에 문자 왔던데 보일러 잘 달았다고 마루 간다고 마루 지금 샘플 확인하라고 지금 조금 전에 문자 왔는데 제가 지금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걸을 만한 거리입니다. 충분히 걸을 만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그런 동네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문발동 제가 일부러 한자로 썼죠, 그죠? 한자 문발동. 아까 보면 어떤 우리 초기에 일하셨던 어르신께서 문발동 문화가 발전하는 마을 기가 막힌 이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발동이라는 이름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유래가 있는데 조선 5대 임금 퀴즈 조선 5대 임금 누굴까요? 누구죠? 문종 맞습니다. 막 갑자기 다 세종대세 문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문종께서 황희정승이 죽었을 때 황희정승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기 특히 아버지 때의 최고적인 충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황희정승이 고향이 파평입니다. 파평 아까 말한 그 파평. 그래서 문종 임금이 황희정승의 장례에 참가를 했대요. 문종 임금께서. 아무리 신하지만 이 정도쯤 되는 그 굉장한 신하이기 때문에 참가를 하고 서울로 돌아가시다가 여기서 쉬셨대요. 여기서 문발동에서. 근데 동네가 마음에 들었다. 이거 산도 마음에 들고 괜찮네. 이거 참 괜찮네. 그래가지고는 여기가 딱 보니까 글이 일어날 만한 기운이 있는 동네다. 라는 뜻으로 문발동이라고 지었다고 얘기가 내려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판도시 처음 이 자리를 잡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든 제일 싼 데 찾다가 여기가 됐다는 거야. 아까 꼭 나오죠? 어쨌든 싸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봤던 여기가 당시에 문발리였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문종 임금께서 글이 일어나는 동네다라고 문발리라고 지었다라는 걸 아시고 한 500년쯤 흘러서 역사가 제자리를 찾아가나 보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끼워 맞춘 거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생각해보면 참 각별하다. 또 저같이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다가 또 어떻게 문발동이라는 이름의 동네에 살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자 이제부터 출판도시를 한 군데 아까 쭉 나왔죠, 그죠? 많이 보셨죠? 거기를 보면서 한 군데씩 제가 이를테면 이제 놀러를 가셨다. 출판도시를 놀러를 가셨다. 그럼 어디를 가면 좋은가를 제가 출판도시 옆 동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가 좋더군요. 이런 데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 입장에서 그리고 출판도시 관계자분들, 주민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길게는 못하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자 여기가 아까 영화에서는 거의 마지막쯤에 나오는데 자 출판도시 어디로 가요? 출판도시 놀러 가요? 하면 제일 먼저 이름 나오는 데가 다 바로 이 지혜의 숲이라는 데입니다. 아까 저기 어린애 한 중학생쯤 되는 친구가 전 여기를 맨날 가요 하면서 이제 그 동네 사는 친구가 가잖아요. 그런 데입니다. 여기가 출판도시의 제일 중심. 옆에 파란색 저기 원 있죠, 그죠?
아시아 정보문화센터라고 하는 출판 도시의 가장 메인 센터쯤 되는 곳인데요. 거기 안에 1층이 큰 건물 3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1층 전체가 다 이런 식의 이 정도 높이의 이 거대한 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름을 지혜의 숲이라고 붙였습니다. 지혜의 숲. 저 건물에 또 위에는 이 지지향이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호텔 싼 호텔급쯤 되는데 정갈한 호텔이 있는데 저 호텔의 특징은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텔레비가 없습니다. 텔레비가 없고요. 그다음에 작가들의 방이 있습니다. 작가들의 방. 유명한 작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작가 시인들 이런 분들의 방이 있어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분들과 이제 나름대로 양해 아래 한 거죠. 그분들의 작품들 놔두고 또 거기에 어울리는 그림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저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지지한 게스트하우스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투숙 고객들은 누구냐면 원고 마감을 넘겨서 더 이상은 출판사에서 용납을 할 수 없게 된 작가들이 강제로 가두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출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작가님 도저히 더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이럴 때 강제로 갇혀서 텔레비 없는 데서. 그다음에 1층에 여기 지지한 지혜의 숲에는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책 보라고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여기 이렇게 사진만 봐도 그런데 이게 건물 3개가 쫙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제일 그 메인 거기에는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소파 쫙 있고 물론 당연히 거기에 이제 카페 있고 먹을 것도 팔고 이럽니다. 물론 음식을 파는 건 아니고 이제 커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팔고 그러는데 주말에 가보면 그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굉장히 많이 오세요. 여기 보면 이제 어린이 책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같이 보고 하면 되게 좋은 데죠.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간을 원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공간을 제가 처음에 이사를 온 다음에 야 여기가 있다는 건 난 나한테 정말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같은 여름에 한참 덥잖아요, 그죠? 학교는 방학이라서 이제 집에 있다. 이런데 밤에 한 9시, 10시 이럴 때 되는데 너무 어떨 때 보면 울적해지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럴 때 있어요. 여기는 24시간 개방입니다. 여기 메인 ABC 세부진 1, 2, 3이 있는데 여기 1은 24시간 개방이에요. 그러면 10시, 11시에도 여기 가면 돼요. 11시에도 여기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누구나 들어가도 돼요. 누구나 여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소파가 왜 긴 소파 있잖아요. 누울 수 있는 긴 소파가 있었어요. 다 긴 소파가 여기저기 다 긴 소파가 돼 있었어요. 그럼 사실은 이때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밤 10시, 11시 가면 그러면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거기서 누워요. 에어컨도 공짜지.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작업한다고 앉아있다가 1시, 2시까지 거기 있다가 오고 정말 좋다. 나는 이런 데를 공짜로 그러다가 조금 머리 식히고 싶으면 가가지고 여기 서가 보다가 아무거나 책 꺼내서 보기도 하고 정말 저는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 이런 혜택을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이걸 만드는 걸 주도하신 김원호 이사장께 죄송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출판단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같은 시설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책 꺼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위에 거? 책 꺼낼 수 있겠습니까? 못 꺼냅니다. 여기 책이 100만 권인가 된다고 자랑들을 하시는데 밑에 있는 여기 몇 군데 빼고는 못 꺼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대한 사다리가 저기 한 군데 어디 구석에 보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 위에 저거 책 꺼내주세요라고 하면 저 사다리 갖다 주세요. 거대한 거. 아니 무슨 책이 있는지 알아야죠. 없죠.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분류 안 해놨습니다. 책을. 분류 안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나? 분류가 된 책들은 출판사별로 돼 있어요. 출판사별로 꼭대기까지. 출판사별로. 그 다음에 저 한쪽에 가면 여러 교수님들, 학자들 이런 분들, 뭐 유명한 분들이죠. 분들이 기증하신 책들은 사람별로 분류해놨어요. 근데 어쨌거나 모두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저 높은 서가에. 그래서 저기 가서 책을 찾아서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만드신 분께서는 그래서 지혜의 숲에서 길을 잃자 라고 해요. 길을 잃자. 길을 잃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멋진 표현이야. 와, 길을 잃자. 막상 책을 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네. 달리 이야기하면 외화내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출판도 단지 안에서 여러 형태로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아니 저 돈을 들여서 저렇게 엄청난 책을 모아놓고 찾아서 볼 수 없게 만들어놨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비판의 시각이 공존한다. 네, 저건 사진빨용이다. 네, 인스타 사진용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별로 사진이 멋지게 안 나왔는데 뽀다고 상당히 나는데요. 네, 실용성은 제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참, 최근에는 근련에 안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그래요. 일단은 그 좋던 긴 소파 의자를 전부 다 1인용에 그냥 눕지 못하는 의자로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아주 큰 카페를 들여오면서 거기에 앉으면 이제 돈 안 내면 안 되게 됐어요. 이제 그게 저 안 갑니다. 안 가요. 이거 참, 세상이 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자, 이제 뭐, 유명한데 그래도 몇 군데 한번 포인트를 좀 짚어보려고. 자, 여기가 교보문고 본사다. 빨간색. 예, 저기가 교보문고 본사입니다. 왜 광화문에 가면 왜 교보 빌딩 큰 거 있고, 뭐, 엄청나게 큰 우리 저기 뭐죠? 서점 있잖아요. 교보문고. 그러긴 한데 본사를 여기로 옮겼어요. 예, 본사를 옮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닌데 교보문고는 과감하게 본사를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뭐 그래도 역시 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답게 이런 것 참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저기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교보문고 저기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창비 되게 또 나름 유명한 출판사죠, 그죠? 창비가 여기 있습니다. 창비가 여기 있는데요. 파란색. 요거는 창비는 지나가다가 창비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보실 수 없습니다. 길 뒤편에 이렇게 해놨어요. 길 앞편은 그냥 벽돌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굉장히 평범하게 해놨는데 뒤로 가면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놔서 상당히 나름 좋은 느낌의 건축물입니다. 여기에 참 훌륭한 출판사들이 굳이 많은데 그 중에 콕 집어서 창비를 소개하는 이유는 건물이 독특하기도 하고 아주 사적으로 다음 달에 제가 창비에서 책이 나옵니다. 나오면 한 권씩 농담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창비는 서울에도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의 서교동에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사라든지 몇 군데 회사들은 서울에 건물을 둔 채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들이 나눠져 있죠. 서울에는 뭐뭐가 있고 여기는 뭐뭐가 있고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창비도 대표적으로 서울에 크고 좋은 건물을 가진 회사다. 그 건물에도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잘하는 사이에서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네. 아무튼 그 다음 출판 도시하면 아까도 건축과 도시 이런 오늘 뭐 주제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출판 도시가 건축의 도시이기도 하죠. 아까 정말 많은 건축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건물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고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건축 전공하는 대학생들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건물을 견학하고 있는 거 보거든요.
워낙에 많은 분들의 작품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 많은 건축물들이 다들 무슨 건축가들과 건축주의 철학과 의미를 담은 건물이겠지만 그 중에 아마도 단일 건물로 제일 유명한 건물은 이 건물일 것 같아요. 이 건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이곳 한편으로는 열린 책들의 그 사옥이기도 합니다. 되게 모양 자체가 멋있죠, 그죠? 그 메인 건축가가 알바로 시저라고 불리는 이름이 알바로 시저라는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 포르투갈 건축가라는데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요. 건축계의 시인 들어가 보면 역시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은 이 건물은 대부분 자연채광입니다. 이 미술관 자체가 자연채광이고 안이 온통 하얗게 해놨는데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요. 가끔씩 가보고 싶어지는 건물 이런 거고 다른 데도 좋은 건물 많긴 한데 뭐 이왕에 가셔서 한번 어딘가 건물을 구경하고 간 김에 전시도 한번 보자 하면 여기를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파주 출판도시에서 가장 자주 가는 곳입니다. 가장 자주 가고 가장 좋아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저기가 있어서 내가 파주 시민인 게 자랑스러워 라고 얘기하는 어쩌면 이게 있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랑스러운 거랑 여기가 아까 모퉁인가요?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요. 2단계 파주 출판도시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여기 위에 프리미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저 위쪽이 이제 2단계인데 제일 먼저 들어온 건물이 명필름이에요. 명필름이 저 허월반에 아까 2단계 사업 이사장이라고 그 이은 대표가 이사장 저분의 대표인데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딸랑 혼자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찼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찼는데 저희가 사랑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극장이 있어서죠.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크긴 한데 뭐 아주 큰 영화는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좋다고 세계 제일 사실 한국에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 그래요. 제 입장에서 제가 사실은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귀가 안 좋습니다. 제가 갈수록 귀가 먹어가지고요. 젊을 때도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그게 그 사람이 좀 어리버리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귀가 안 좋았어요. 귀가 청력이 안 좋았어요. 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크게 해야 들리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청력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렇구나. 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우리 부모님이 양가모다 다 밝고 좋으셨는데 왜 이렇게 됐나? 작년에는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하나도. 거기서 병원 바로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거의 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본창 느끼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말씀하셔서 제가 하다 보면 막 이러고 듣거든요. 좀 모아서 제가 등급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 정도인데 영화관을 가면 너무 안 좋은 게 사운드가 안 좋아서 특히 한국 영화 자막이 없잖아요. 잘 못 들어요 제가. 맨날 만약 제가 하고 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귀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명필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명필름에서는. 소리가 너무 맑고 깨끗하게 잘 들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날카로운 소리다. 거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 명필름 가본 다음에 아니 이게 웬일이지? 물어봤어요. 사운드만큼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놨다. 사운드가 최고다. 그래서 제가 다른 극장을 그 이후에 거의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들리니까. 들리니까. 제가 사랑하는 극장입니다. 저 지난주에 저기 가서 이제 또 헤어질 결심 보고 왔는데 또 하나 자랑을 하자면 파주 주민은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회원 가입해서 하면은 6,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파주 시민하고 고양 시민까지 8,000원. 민증 대신 보여줘야 됩니다. 같이 온 사람 한 명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명필름 랩이 같이 있어서 저기 영어 학교예요. 예, 학생들 여기서 배출하고 있고 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명필름이 2단계 쪽에 중심입니다. 저기 1층 가면 카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필름에서 만든 많은 영화들 이 포스터라든지 다양한 굿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끔씩은 혹시라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명필름에서 나온 영화들 중에 블루레이 혹시 보시는 분들 있으면은 블루레이를 저기서 특가로 한 번씩 팔아요. 특가로 명필름에서 나온 것들. 그래서 블루레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번씩 가는 성지입니다. 저기서. 자, 이제 또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게 앞에 게 사진이 덮여버렸는데 원래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어디였냐 하면 저 위에 핑크색 있죠. 예, 핑크색 다시 저기 롯데 아울렛 앞에 핑크색 저거보다 훨씬 넓은 영화에서 여러 번 나왔던 막 철새 날고 하는 호수 같은 데 보이죠, 그죠? 예. 거기가 유수지인데요. 저기 이 전체 습지에 물들이 모이는 유수지 때 거기 사진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지금 방금 이 사진은 여기 가운데 노란 저기에서 제가 노란색의 원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을 제가 그저께 가서 찍었습니다. 그저께 가서 저기 자영업자 만나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저께 찍은 사진 좋죠, 되게. 저 파란색들을 따라서 쭉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고 아까 저기도 영화 안에서 나왔지만 철새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특히 겨울에는 겨울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와요. 제가 이 동네 이사 와가지고는 없던 취미가 생긴 게 이 철새 보러 가는 겁니다. 그 바람에 돈 들여가지고 망원 렌즈도 하나 사가지고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노포드 이런 거 하나 들고 가면 괜히 누군가 작가인가 막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전혀 아니고 그냥 가서 폰만 잡고 있는 거죠. 굉장히 희귀 철새도 간혹 날아옵니다. 아까 저색 노랑부리 저색 거기서 이야기 나오는데 노랑부리 저색도 있고요 하면서 이제 새 관찰한다는 덕후가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노랑부리 저새, 그다음 노랑부리 저새보다 더 희귀한 저새,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희귀한 개리. 세계적으로 몇 천 마리 정도 안 남았다라고 여겨지는 애들이 많이 와요, 저기에. 그래서 걔들을 다 보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사실은 진짜 더 많이 오는 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위에 공릉천이라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여기 위에 이렇게 인터체인지 들어가죠, 그죠? 인터체인지 위에 제2꼭대기에 인터체인지 저기 위쪽에 보면은 한강으로 들어가는 천이 있거든요. 공릉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옵니다. 거기에 많이 오고 거기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오는 거죠. 아주 좋은 곳인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운정신도시, 교화 이런 곳에 생활 하수들이 나중에 저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이제 준다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파주는 지난 한 10몇 년 사이에 경기도에서 인구 증가율이 2, 3위 정도쯤 돼요. 2, 3위 정도쯤 됩니다. 경기 북부 도시들 중에 가장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는 1번 손학규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거의 땡깡을 써가지고 수도권에 공장 못 짓는데 파주는
접경지대라서 몇십 년 동안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파주에 지을게요 해가지고 LG LCD 공장을 지었죠. 그 바람에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지금에서 이 신도시 인구가 작년, 재작년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도시만 인구가 30만 명이 목표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아파트 단지를 수십 개 짓고 있습니다. 단지만 수십 개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갈수록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아까 그 마지막쯤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여기 한강과 생태계가 이렇게 저기 뭐지? 저런 게 나와. 여기가 이렇게 이 경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저기가 둑으로 쌓아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런 곳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 출판사 사는 출판사 직원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동네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감시단 이런 거 지금 만들어서 활동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맨날 뭐가 없어졌다 아니면 뭐가 이상하게 나타났다 해서 보고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중간에 한 3분의 2쯤 했을 때 거기 주민이라고 아까 그 지혜의 숲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난 가요 하는 그 아이가 사는 동네가 바로 저기예요. 헤르만하우스라는 주민들이 몇 명이 모여서 왜 같이 차 마시면서 막 우리가 여기 동네 사니까 왠지 사람들한테 가면은 막 친절해져야 될 것 같고 하면서 막 서로 간에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저 같은 합창단하는 저희 동네 주민인데 너무 반가운 분이 저기가 여기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원래 아까 계속 이제부터 나올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가 원래 사람 사는 주거 단지를 만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국가 산업 단지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공단입니다. 출판 단지를 가능하게 하게 한 핵심 키워드고 출판 단지 혹은 출판 도시를 도시가 못 되게 만드는 핵심 키워드예요. 공단이에요, 공단. 법적으로 공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단으로서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성 원가로 땅을 다 받았거든요. 조성 원가로 땅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게 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옆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성 원가 대비로는 거의 사람들 저기 처음 받은 거 보면 수십 배 더 받죠. LH에서 수십 배 더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원가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거 포함해서 세금 혜택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받았잖아요. 대신 뭐겠습니까? 규제가 엄청나요. 규제가 굉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거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여기 꽤 괜찮은 동네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여기 환경 너무 좋잖아. 그러면 여기 망가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예외로 여기 한 군데를 허락해줬습니다. 아까도 나오지만 너무 이게 이 동네의 가장 큰 특징, 출판도시의 가장 큰 특징, 저녁이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말이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 다들 일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주말 되면 퇴근하면 아무도 없어요. 아까 타이포그래피 학생들, 그 다음에 명필름 랩 학생들이 여기 저녁 때 되면 아무도 없어서 우리끼리 놀았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밤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 술집 하나도 없습니다. 술집 제로입니다. 제로. 술집 만들 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해서 사람이 살아야 뭔가 최소한 이 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노란 적에다가 여기 만든 거예요. 여기 앞이 이게 지금 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제일 잘 나온 사진, 요런 모양이 나오는 사진 이거밖에 없는 사진은 제가 볼 때 다 안 지어졌을 때예요. 요 앞이 갈대 색강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타운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3층짜리 이렇게 돼 있고
저기 앞이 그 베란다예요. 저희 그 이웃 집에 한번 가봤는데 저기 베란다에 보면 정말 좋아요. 막 여기 앞에 갈 때마다 그냥 참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여름에 저기서 놀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벌레들이 창궐하죠. 네. 자, 그분들이 아까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이제 잘 알기도 하고 얘기 들어서 잘 아니까 그게 뭐냐면 집값은 부동산으로서의 의미는 이제 너무 집값이 안 올라서 집값이 싸서 그렇긴 하지만 입장권 여기 이 동네에 사는 입장권으로 생각하죠 뭐. 어떤 남자분이 한 명 그 말 하거든요. 네, 여기 어떤 데냐면 원래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이게 2006년인가 7년인가 나름 핫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런 타운하우스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거거든요. 광고도 많이 하고 아주 비싼 집은 아닙니다. 아주 비싼 집은 아닌데 꽤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름대로 연예인들도 좀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기준으로 따지면 이 동네 기준으로 말하면 여기 파주 얼마 시골이에요. 꽤 비싼 데였어요. 여기가 꽤 비싼 데였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이 옆에 자기들보다 훨씬 싼 집들보다 훨씬 싸졌어요. 네, 여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집값이 오르려면 일단 1번 아파트여야 됩니다. 대단지여야 됩니다. 편의시설 많아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시는 분들은 대체로 오래 산 분들이고 집값을 포기한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제 이웃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집값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산 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는데 남들은 훨씬 더 싸던 집이 훨씬 비싸지는 동안 자기네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옛날 이 10몇 년 전 가격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데 대신 결국 포기하게 되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여기서 거의 안 나온 얘기가 바로 이야기가 부동산 가격이라는.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 사이에 막 부동산 난리가 나가지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또 이제 이런다고 난리가 나고 그죠? 근데 그런가 하면 전국이 또 골고루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그것도 강남 이런 데는 그냥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르는가 하면 이 지방으로 갈수록 사실은 아파트가 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 문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똑같이 그런 거는 여기는 별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제가 일부러 여기는 여러 이유로 여기 일부러 제가 소개를 했는데 출판도시 들어오면 입구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밑에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밑에 입구 딱 들어가면 북센 삼거리, 북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큽니다. 저기 압축돼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지 이거 굉장히 길고 크거든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책을 사보시면 거의 10권에 9권은 북센을 통해서 유통되는 책일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래는 송인이 그다음 큰 유통회사가 있었는데 망했죠, 그죠? 망하는 바람에 교보가 저기 자신의 책을 포함해서 일부 유통하는 책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거의 90%가 북센을 통해서 유통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책 유통의 거의 90%를 담당하는 회사가 이 웅진 계열사입니다. 웅진 북센인데 그러니까 저기는 어떤 데냐면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건물은 나름대로 멋지게 지었어요. 멋지게 지어서 사실은 이게 옆으로 긴데 여기 꼭대기 가운데가 그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통로로 멋있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쫙 걸어갈 수 있고 전쪽 건물에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들어가 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저기에 이 물류업체로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이사 들어갈 때 네가 일 좀 해라 라고 해가지고 가서 일하는 바람에 안에 물류 구경도 하고 거기는 물류센터라 정말 막 그 엘리베이터들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고 안에 막 거대합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그분은 출판도시는 자, 빛 좋은 개살구 이런 표현을 쓰셔요. 자, 이건 왜 어떤 의미냐?
건축의 관점에서 이분은 책을 물류 유통을 하시는 분이에요. 물질로서의 책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잖아요. 이를테면 저 건물을 이 많은 소재가 강철로 돼 있다는 거예요. 강철로 쇠로 돼 있어요. 여름에 말할 수 없이 뜨거워져. 말할 수 없이. 겨울에 말할 수 없이 추워져요. 근데 출판도시가 건물을 멋있게 짓는다고 예를 들면 소재를 철을 쓴다든지 유리를 쓴다든지 막 이런 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책은 종인데 이를테면 유리가 많아지면 햇빛도 책에는 굉장히 나쁘거든요. 아시잖아요. 쥐약이잖아요. 그런 고려를 너무 안 했다. 너무 예쁘게 만들려고. 아니, 빛 좋은 대살구란 표현은 그분이 쓰신 건 아닌데 적절하지 않은 건축이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많다. 실제로 유통을 하다 보면 아니 이건 예쁘게 만든 건 좋은데 멋지게 만든 건 좋은데 책이라고 하는 것의 물성에 비춰보면 그렇게 적합한 건축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출판도시 오랫동안 있어보면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산업으로서의 양극화라는 문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판 산업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저희 출판업계 계시는 분들이 해마다 하시는 말씀이 해마다 단군 일의 최대의 불황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그게 출판업계 사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막 나와 있는데 사실 산업으로서의 출판업 자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위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한강변으로는 쭉 있는 것들이 이제 출판 인쇄소들이에요. 되게 인쇄업체들입니다. 책을 정말 만드는 회사들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그 중에 많은 업체들이 뭐냐면 이런 북센과 같은 물류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류 업체들. 이 관련 물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우리 완성된 책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물류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다들 창고를 쓰거든요. 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창고 되게 크죠, 그죠? 또 하나는 여기에 임대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임대료도. 여기 건물 지어서 들어온 출판사들은 그래도 형편이 좋은 출판사들이고 사실은 그만큼 자기 독자적인 사업을 가질 만한 출판사면 꽤 그래도 괜찮은 출판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임대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은 출판사들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1번 이 부동산 가격의 오랜 상승 기간 동안에 결국 여기도 올랐습니다. 꽤 오른 거예요. 물론 여기는 파주기 때문에 서울에 비하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 다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대료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한 곳들은 더 싼 곳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고 아니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북쪽. 자, 아까 물류창고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보면 굉장히 큰 땅을 씁니다. 큰 땅은 다시 얘기하면 엄청난 고정비를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을 왜 그래? 팔든지 아니면 임대를 들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역시 북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한 곳은 얼마 전에 여기에 있는 건물을 팔고 어디까지 갔냐면 북한 바로 아래에 있는 적성이라고 하는 파주 제일 끝까지 갔어요. 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로 오면서도 서울에 있는 건물을 안 팔았어요. 네, 서울은 어떻게 될지 몰라. 네, 하고 안 팔고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 사업들의 부동산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른 거예요. 출판사 중에 제가 모아서 책 내기도 한 어떤 출판사는 강남에 사옥이 있거든요. 강남에 그런 데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부동산의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별로 크지 않은 작은
회사라도 제가 어디 들은 회사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거기도 서울에 안 팔았어요. 마포구 신수동이 아까 얼핏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어딜 가냐 하면 을지로에는 인쇄소들이 있는데 거기는 인쇄소고 그다음에 마포구에는 신수동에 출판사들이 모여 있는데 원래 마포구 신수동에 그 홍대 근처 쪽이에요. 그 합정동 좀 이쪽 이런 쪽에 신수동이 있는데 그쪽에 출판사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저도 제가 대학원 다니고 이러던 시절에 알던 출판사 놀러 다니고 하면 늘 그 신수동 가서 놀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작은 건물 하나를 놔두고 온 출판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100억 원에 팔았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뭐 큰 빌딩이 아닙니다. 요만한 거, 옛날 요만한 것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0억 원이 된 거예요, 100억 원이.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원래 여기 처음 만드신 분들은 정말 그런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참 모범적인 세계 유일의 모델을 만들고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이러자라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땅값이 오르죠. 땅값이 오르면 뭐 다 망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양극화가 생기고 어떤 곳은 예를 들면 서울에 몇백억짜리 사옥이 있는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메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서울이 중심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여기가 올라서 감당이 안 되는 데들은 여기서 또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거나 잘못한 그런 일이 전혀 아니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주된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게 주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한 거보다는 출판사들이 책 판 거보다는 몇십 년 동안 책 판 거보다 서울에 놔두고 온 사옥이 올라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많은 출판사장님이 세월에 사옥을 놔두고 왔더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책을 팔았는데 그걸로는 오히려 적자를 봤는데 사옥으로 돈을 벌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판도시 자체의 어떤 성격, 문화 그리고 저희 이웃과의 연계를 위해서 여기 안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사는 데니까 카페 같은 게 있어요. 모여서 쉬고 하는 데들이 있는데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데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북카페인데 행간과 여백이라고 돌베개 출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돌베개 출판사 1층인데 정말 조용하고 저기 창이 다 사진이 안 나왔는데 저쪽에서 보면 되게 넓은데 저기로 심학산이 정말 예쁘게 보여요. 제일 예쁘게 보이는 자리에 있어서 제가 가끔씩 공부가 너무 안 될 때, 글이 너무 안 나갈 때는 노트북 들고 저기 가서 음악도 좋게 잘 틀어주고 자, 그 바로 밑에 붙어서 밀크북이라고 하는 카페가 생겼는데 여기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엄청 이제 본격적인 카페처럼 만들어놨어요. 본격적인 북카페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놨고 혹시 가시게 되면 갈만한 데들이다. 자, 제가 여기를 한 게 뭐냐면 여기는 2단계 사업 시작되는데 저기 빨간 데 있어요. 롯데아울렛 건너편에 있는데 여기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카페는 저기 안에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왜냐하면 제가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본 펍이라고 적혀요. 펍 술 판다 이거 비어 와인 이 동네 술 못 파는데 이게 뭔 소리요? 제가 사진 찍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공단 안에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장의 종류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용도가 그렇게 지정돼 있는 이걸로 허가를 받으면 돼요. 이게 어떤 거냐 찾아봤더니 하나의 건물 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들어오고 그 중에 지식, 정보, 문화, 산업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갖추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걸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대요. 이걸로 허가를 받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모든 종류의 편의시설을 열 수 있대요. 모든, 다시 말하면 술집도 할 수 있다. 1호, 출판단지에서 1호로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드디어 술을 팔 수 있게 됐다. 제가 물어봤더니, 근데 이거 다 이거 하지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려면 꽤 돈이 많이 든대요. 뭐 시설 기준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들다. 꽤 돈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바로 이 카페 사장님입니다. 이 카페 사장님, 출판단지 안에 있는 카페들 중에 저렇게 생긴 카페가 하나 있어요. 커피 발전소라는 카페인데 제가 왜 저 카페 사장님을 잘 아냐면 카페 사장님이 저희 아파트 주민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저희 동네에서 카페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저희 동네 안에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원래는 출판단지 분들이 많이 오다가 출판단지 안에 자꾸 뭐가 생기니까 너무 안 돼요. 안 와요. 그래서 아예 들어갔습니다. 저기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영업을 하시면서 출판단지, 출판도시라는 데가 어떤 데냐, 어떻게 느끼시냐 이렇게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사실 그런 취지로 좀 물어봤어요. 어떤 취지로 물어봤냐, 이 출판도시라는 게 파주라고 하는 도시, 바로 인접한 옆에 교화, 문정 이런 곳과 너무 떨어져 있는 일종의 섬 같은 곳,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그런 점 좀 아쉽다. 근데 뭐 공단이라서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든다. 주거시설도 없고 술집도 없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께서 거기 술집, 지식산업센터라면 술집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기는 여기가 그렇게 단절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여기 바로 앞이, 요 건물 바로 앞에 풍경이 이겁니다. 요 카페 바로 앞에 풍경이. 여기 안에 이런 데가 많아요. 아까 뭐 습지도 있지만 뭐 온통 이런 데를 한 데고 가급적이면 건물을 작게 짓고 이래서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제가 근년에 너무 바쁘다 이런 핑계로 여기 놀러를 자주 안 갔습니다. 명필름의 영화나 보러 딱 돌아오고 이래서. 근데 그 전에 저도 자주 놀러 갔거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었잖아요. 저녁 때 이후에 사람들이 많대요. 어디에? 봄, 여름, 가을에는 보세요 하면서 이런 데 얼마나 많은데 다 들어와서 피크닉을 한다는 거예요. 피크닉을. 차들 가지고 와서. 밤 되면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차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개들 데리고 차에다 개를 싣고 온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개들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데 대형견들 있잖아요. 대형견들 산책시키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저녁 되면 굉장히 여기는 호젓하고 좋아서 대형견들 데리고 와서 산책하는 데 굉장히 많다. 사실은 자기도 그 옆 동네, 저희 동네에서 카페를 할 때는 여기가 저녁 때 이렇게 활발한 데인 줄 몰랐다. 굉장히 활발하더라.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우리 어르신들은 저녁 때 밤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카페 사장님 말씀으로는 지금은 저녁 사람이 참 많다. 게다가 술집도 생기고 아까 밀크북 이런 그런 새로 생긴 카페들은 지금은 다 늦게까지 한다. 여기 지금 밤에 의외로 사람이 많다. 예전처럼 유령 도시가 아니에요. 밤이라고 해서. 그렇군요. 새로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저한테 파주가 이 출판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생각을 좀 해보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지혜의 숲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처음 들어와서 너무 저기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좀 개인적인 거죠. 사실은 출판 도시는 파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좀 바꾼 게 있습니다. 아까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은 파주 안에서 제일 서쪽, 제일 남쪽 끝에 귀퉁이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별로 교류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출판 도시가 들어오면서 파주시는 정말 뭐가 없잖아요. 파주시가 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린 북한 보여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제가 말빨 밀리면 야 너네 집에서 북한 보이냐? 이거 하려고 제가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인데 그거밖에 없는 도시예요. 접경 도시일 뿐인데 출판 도시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저희 파주는 지금 그 시장님이 그리고 의회도 왔다 갔다 해요. 한 번은 이 당이 잡고 한 번은 저 당이 잡고 당이 바뀌어도 파주시의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안 바뀝니다. 계속 가요. 책 읽는 도시 파주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공공도서관이 인구 대비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조금씩 바뀌니까 몇 년 전 통계인데 아마 지금은 조금 쳐졌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짓고 있어요. 공공도서관을 정말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행정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동네 도서관을 정말 좋아하는데 파주시 전체 도서관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거냐면 여러분 도서관들 가면 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칸막이 해가지고 독서실처럼 만드는 열람실들 이런 게 파주시 공공도서관 전체에 걸쳐서 한 자리도 없습니다. 칸막이 자리가 한 자리도 없어요. 이게 가끔씩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우리 애가 공부할 자리가 없다. 독서실 우리 비싸지 않냐. 옆 동네 일산만 가봐라. 공공도서관만 가면 다 이렇게 해놓고 애들 시험 잘 치라고 시에서 팍팍 밀어주는데 왜 우리 도시는 왜? 시장님들은 그게 표잖아요.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그걸 도서관에 강요하지 않았어요. 파주의 도서관은 달라야 돼요. 우리도 저렇게 독서실 만들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서와 도서관 관장들의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우리 도시는 책으로, 교양으로, 인문학으로 그래도 우리 도시가 대외에 우리가 파주가 이런 곳으로 자랑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장님. 하는 말씀에 시장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을 그만둔 다음에 연구실이 없어졌어요. 연구실이 없어졌잖아요. 연구실이 또 없어지니까 진짜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과감히 그만둘 수 있었던 이유도 그전에도 저는 주말엔 늘 도서관에 갔어요. 저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은 개가식이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제 책 말고 도서관 가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여기 공공도서관은 딱 개가식이어서 노트북 공부하는데 책인데 웬만한 학습 서적은 다 있거든요.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급하면 찾아서 보고 언제든지 안에 식당이 있어서 밥도 금방 먹고 제가 가는 도서관 3층은 갤러리고 쉬는 것도 있어요. 되게 좋아요. 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어느 도서관이나 기본적으로 그런 컨셉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점에서는 출판 도시가 파주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나, 도서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나, 이런 점에서는 저는 꽤 괜찮았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도시들이 기존의 다른 지역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를테면 그냥 눈으로 보이는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직접적인 교류,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다. 어떤 그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이 우리 도시가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적어도 출판 도시는 그 점에서는 제가 볼 때 파주시에서 고립된 섬이 아니다.
파주시의 정체성 하나를 아주 중요한 정체성. 우린 접경지대야. 예, 제가 접경지대. 예, 이렇게 말하죠. 접경지대라는 정체성밖에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체계 도시야라는 정체성을 준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은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져서 도시들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